네, 토마토 모닝 빅데이터 시간입니다. CPI에 이어서 PPI까지 예상치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미증시는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한편 우리 시장 어제 코스피가 2% 가까이 상승하면서 특히 시총 상위 종목들 일제히 빨간불을 켰는데요.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 어떤 시장 흐름 가져갈지 또 어떤 종목이 오르고 내릴지 전일 수급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 매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담았습니다. AI 챗봇 열풍에 AI 반도체 수요 기대감이 계속해서 물리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쪽에서는 삼성전자를 계속해서 담고 있는데요. 어제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대량 매수가 이어지면서 삼성전자의 주가는 2% 넘게 올랐습니다. 밑으로는 현대차 그리고 기아입니다. 일본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생산량과 수출 실적 호조로 외국인들이 자동차 관련주를 많이 담은 가운데 이 두 종목 모두 다 어제 시장에서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밑으로는 철강 관련주 현대제철이 이름 올렸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부양 기대감으로 수요 회복이 기대되는 철강주 쪽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주가는 상승했고요. 밑으로는 2차전지 관련주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어제 2차전지 관련주들 강했던 가운데 외국인 쪽에서도 담았네요. 주가는 4%대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기관 쪽에서는 어떤 종목을 담았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기관 쪽에서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을 많이 담았고요. LG화학 쪽으로도 수급이 이어졌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기관에서 LG화학을 많이 담으면서 주가는 이 두 달 만에 70만 원 선대로 올라서게 됐고요. 밑으로는 긴축 우려감의 주가가 하락한 네이버입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소폭 상승으로 마감했네요. 이어서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한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SK텔레콤 그리고 KB금융,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하락한 두 종목이 이름 올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통신료 경감을 주문한 가운데 어제 시장에서 이 통신주들이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SK텔레콤도 어제 시장에서 하락했고요. 밑으로는 KB금융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대마진 축소 언급이 있었던 은행주 KB금융으로도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포스코 홀딩스가 이름을 올렸는데요. 본업인 철강 분야보다도 2차전지 리튬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큰 포스코 홀딩스로는 주가가 연일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어제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을 출회했네요. 밑으로는 SK 하이닉스까지 그리고 카카오까지 외국인들이 팔았습니다. 이어서 기관 쪽에서는 어떤 종목을 매도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기관 쪽에서는 현대제철을 많이 팔았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철강주들이 강했지만 기관 쪽에서는 매도 물량을 출회했고요. 마찬가지로 통신주 KT가 이름 올렸습니다. 그 밑으로는 엔터 관련주 하이브인데요. 하이브가 SM의 공개 매수에 나서는 가운데 SM의 주가는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인 12만 원을 넘어서서 연일 상승 랠리 이어가고 있죠. 하이브의 지분 추가 확대 계획에 차질이 생긴 가운데 하이브의 주가는 어제 시장에서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태양광 관련주 하나솔루션이 이름 올렸습니다. 작년 최대 실적을 기록했지만 4분기에는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었는데요. 어제 시장에서 소폭의 반등 흐름 가져갔습니다. 이어서 SK텔레콤까지도 기관이 팔았네요. 이어서 코스피 시장에서의 특징주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 시장에서의 특징주는 통신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통신업계에 국민의 통신료 경감을 위해서 통신요금 구간을 세분화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주문을 내놓은 가운데 어제 시장에서 통신주들이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통신사들은 5G 중간 요금제 출시 일정을 앞당길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의 수급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성일하이텍, 페비터리 관련된 종목을 담았습니다. 페비터리 관련주가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의 수혜주로 부각받는 가운데 어제 시장에서 페비터리 관련주들이 강했는데요. 이 두 종목 모두 다 어제 시장에서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밑으로 카카오게임즈 그리고 위메이드, 컴투스까지 게임 관련주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게임 관련주들이 강했는데요. 특히 위메이드, 위믹스의 재상장 소식에 주가가 급등했고요. 그리고 컴투스 쪽으로는 자회사의 신작, 중국에서 흥행하고 있다는 소식에 주가가 10% 넘게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기관 쪽에서 담은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기관 쪽에서는 오스템 임플란트를 계속해서 담고 있습니다. 밑으로는 제약 바이오 관련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름 올렸는데요.
램시마가 6년 연속으로 유럽에서 처방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소식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으로 기관이 담았습니다. 밑으로는 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LNF인데요. 밑으로 첨보까지 2차전지 관련주를 많이 담았고요. 반도체 관련주 동진세미캠으로도 기관의 매수세가 이어졌네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도한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에코프로 2차전지 관련주를 계속해서 팔고 있습니다. 연일 주가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해 나가는 종목인데요. 어제 시장에서도 12% 넘게 상승했지만 외국인들은 10거래일 만에 매도 우위로 전환했습니다. 이어서 MP입니다. 모회사 위직 스튜디오가 MP의 지분을 처분한다는 소식에 주가는 14% 넘게 급락했고요. 밑으로는 SMG 엔터입니다. 티니핑 시리즈가 해외에서 계속해서 흥행을 거두고 있는 가운데 최근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었는데요. 어제 시장에서는 소폭 반등의 흐름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외국인들은 오스템 임플란트를 팔았습니다. 이어서 기관 쪽에서는 어떤 종목을 매도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기관 쪽에서는 SM 그리고 JLP 엔터테인먼트, 엔터 관련주 두 종목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장에서 신규 상장한 종목이죠. 제이오가 이름을 올렸는데요. 어제 시장에서 신규 상장한 가운데 따상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기관 쪽에서는 매도 물량이 출회됐네요. 이어서 외국인들은 담고 있지만 기관은 나노신 소재를 팔았고요.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CJ E&M 쪽으로도 기관이 매도 물량을 출회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의 특징주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닥 시장 특징주는 제이오입니다. 최근 IPO 흥행 랠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신규 상장한 종목 9종목 중에 6종목이 따상을 기록했는데요. 제이오는 2차전지 탄소 나노튜브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국내에서 2차전지 도전제용 탄소 나노튜브를 생산하는 업체는 현재로서는 LG화학과 그리고 제이오뿐입니다. 이어서 주요 일정까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은 미국의 옵션 만기일입니다. 또 삼성전자는 오늘 갤럭시 S23을 출시하게 되고요. 유럽의 대한항공 그리고 아시아나 항공의 합병 심사 결과 발표 일정이 있습니다. 관련주들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네요. 이렇게 주요 일정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토마토 모닝 빅데이터 시간이었습니다.